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게 제 실전 매매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XT 마켓과 연동되어 있는 매매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어밸류 갭이라고 불리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매매할 때 실제로 적용하고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종목이 하나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오후 3시 18분경에 종가 매매 개념으로 좀 눌림목을 좀 포착을 해서 진입을 했었어요. 여기 구간에서 지금 진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을 좀 진입했던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NXT 마켓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NXT 마켓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NXT 마켓은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뭐 코로나 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증시가 전부 다 폭락을 했어요. 그때 증시가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때 차트 한번 보시면 좋아요. 뭐 지금 업종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면 뭐 물론 지금 9,000포인트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난 쇼크가 왔다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1,500에서 3,300포인트까지 2배 가깝게 상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자,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금융제도 중에 하나예요.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하고서 주가를 조정시킴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좀 신뢰도 있는 가격을 형성하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당시 때랑은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NXT 마켓에서만큼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도가 근데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NXT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탄력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공매도를 쳤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중에 많이 물량을 투하를 해가지고 내가 주가를 10,000원까지 맞췄어. 어쨌든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NXT 시장에서는 내가 공매도를 추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미 주가는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해서 공매도를 친 거잖아요. 근데 NXT에서 이게 주가가 12,000원을 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 벌써 손실률이 20% 이상 손실이 발생 중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정규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10명 중에 7, 8명은 공매도 쳤던 걸 이제 손절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하면은 주식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되사서 갚아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10,000원에 공매도를 쳤던 게 12,000원을 가가지고 다시 되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결국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12,000원이었던 주가가 추가 매수세, 즉 숏커버링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13,000원, 14,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오후장에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NXT 마켓, 즉 시간외 시장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3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외 매매예요.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6시간 정도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장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던 종목들 넥장 6시간 동안 움직였다가 여기서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추가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여기 종가에서 내가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리는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 시간대에서 변동하는 변동성이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나서 고가 기준 약 4%에서 5%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살짝 조정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흐름 보면서 중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전의 종목들의 패턴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전고점에 근접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좀 내일 아침까지 좀 추적을 해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들이 소멸이 되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종목으로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넥스트레이드, 즉 이제 시간의 매매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종목을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10,000원대에서 무려 23,000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날을 확인하면은 6월 9일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분봉 차트 보면서 6월 9일 이후로부터 주가를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6월 9일자 아까 첫 번째 상승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날이라는 거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한번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면은 정규장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리가 잘 지켜지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부라도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3시 반 끝나고 나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조금 다시 전환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중에 분명히 거래대금도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일부는 발생을 했을 텐데 다음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면은 물론 장 초반에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9시 직전까지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더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매도 치면서 주가 찍어 눌렀던 애들 평균 단가가 지금 13,000원대 정도 될 겁니다. 뭐 적게 잡아도 12,000원대 후반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지금 거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4,000원 근처까지 움직였는데 이미 얘네들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예요. 10% 이상 손실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이때만 쳤을까요? 이전에 쳐놓은 물량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규장일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거나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장 초반에 조금 눌러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죠. 내가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눌러보려고 시도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9시부터 9시 한 30분 사이에 한번 흔들어주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상환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 크게 펌핑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제 넥스트 마켓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넥스트레이드 마켓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탄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탄생하게 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결국에 NXT 마켓 급등 종목들의 연속 상승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념을 알아두면 유리하게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진입하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오후장 수급 발생 종목을 보면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검색 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0150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면은 이렇게 조건 검색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검색 시간을 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검색 시간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오후장 시간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3시부터 뭐 15시 20분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추가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 등락 뭐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이 되셨다면은 여기에 1주기라고 나와 있는 거를 한 180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고가가 저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오전장이 재미없다가 오후장이 막 8% 이상 오전 대비해서 8%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다른 것들도 더 추가하시면 좋은데 뭐 거래대금 순위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시장 주도주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대상 변경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체크하실 거 저처럼 체크를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입맛대로 추가할 것들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이라고 검색하는 배열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주가 이동평균 배열 같은 거에서 분봉상으로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세팅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추가해서 입맛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 항목을 좀 추가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전부 다 드리긴 힘들 수 있겠지만 웬만한 항목들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전에 단타 매매 영상들이 있어요. 단타 매매 검색식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섞어서 쓰셔도 무방해요. 섞어서 쓰셔도 무방한데 핵심은 오후장에 거래대금이 들어와주는 종목들을 찾자, 급등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취지니까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공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큰 종목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공매도의 힘이 약해져요. 왜? 얘네들도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서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최소 5천억 이상, 평소에는 2조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러프하게 잡으면, 재료가 호재가 좀 크게 있다면 5천억 이상도 보긴 하는데, 보통은 2조 이상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두 개의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지금 매매할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거, 페어밸류 갭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페어밸류 갭이 뭔지부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어밸류 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격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가격 합의가 안 된 채로 그냥 주가가 슝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를 페어밸류 갭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시장 변동성이 높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돈 자체가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시를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론적으로 이 페어밸류 갭 패턴은 3개의 구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3개의 캔들로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이 크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캔들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마지막 날 아랫꼬리가 이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 이때 주가는 순식간에 한 번에 급등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페어밸류 갭이 어디일까 보면은 한 이 정도 구간이 페어밸류 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자리를 페어밸류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재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너무나도 강해져가지고 중간에서 충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통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구간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결국에 경매시장이죠. 어떤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 가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주식의 주가가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5,100원, 5,2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치자고요. 이거는 시장이 인정한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5만원짜리 주가가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5만 5천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물량을 다 먹으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쏘아버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 구간은 뭐가 된다고요? 신뢰가 없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예시를 보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차트 보면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우선 10초짜리 차트를 좀 보고 있어요. 이거 10초봉이죠. 10초봉으로 보고 있는데, 자,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간 구간들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페어밸류 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우측으로 옮겨서 보도록 하면은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한 여기까지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과거 구간을 보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좀 신뢰도 있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였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주도록 하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페어밸류 갭이 어디예요? 여기가 페어밸류 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간 자리에
여백이 있는 구간을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리가 핵심적인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나 뭐 자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수급이 발생했을 때 올라갔겠죠. 자, 이 소리는 뭐냐면 결국에 매수세가 현재는 강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매수세가 강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합의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균보다 더욱더 높은 가격에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테스트는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 갭이 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 그리고 이 증권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매수세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밴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중심값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터치가 나왔다가 재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이 보여진다면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봉 또는 기준밴드랑 비슷한 개념을 갖고는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가 없었던 구간을 확인하는 게 페어밸류 갭 패턴이고요. 기준봉 같은 경우는 거래가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을 핵심으로 보는 게 이제 기준봉 패턴이니까 좀 차이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움직임을 보도록 하면은 강하게 주가가 급등했다 조정이 나왔던 만큼 해당 구간, 중요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한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에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는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종목을 예시로 봤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종목들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보여요. 우리가 방금은 초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페어밸류 갭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구간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여기 계속해서 좀 공방 치열하게 하다가 여기서 주가가 두 개 연속해서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보여졌는데 이런 구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페어밸류 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페어밸류 갭이 발생하기 전에 윗꼬리 구간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페어밸류 갭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갭이 크게 발생을 한 거죠. 순식간에 말아 올린 자리가 뭐가 된다? 페어밸류 갭이 된다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이 중심값까지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조정이 일부 발생을 하죠. 지금 발생을 하면서 이 밴드 값의 중심선까지 터치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 구간까지 테스트를 거치고 충분하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보고서 저가 매수가 반복되는 경우엔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방 치열하게 하는 거 보이시죠? 치열하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재슈팅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지는데 이게 이론적인 측면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리적인 측면을 알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차트를 보다가 이런 자리가 페어밸류 갭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3개 캔들만 놓고 봐야 되는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밴드를 임의적으로 묶어가지고도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페어밸류 갭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전 고점, 그러니까 페어밸류 갭이 진행됐던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추가 슈팅 나올 거 기대를 하고 홀딩을 하는 편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 고점까지는 터치하는 모습들 자주 보여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스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그럼 페어밸류 갭일까요?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슬쩍슬쩍 보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가 급등한 구간 있죠? 이거 페어밸류 갭인가요? 아닙니다.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 중간 아래꼬리 이렇게 보이시죠? 충분히 흔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주가 급등했다가 충분히 가격 평비를 거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것도 볼 수 있고요. 급등했다 다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페어밸류 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 종목들 장대 양봉으로 끝나면 그거는 뭐로 보면 돼요? 그냥 기준봉 개념으로 보시고서 이것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자리 주요한 자리로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강의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할 텐데,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좀 공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신고가 돌파가 나온 종목이라든가 핵심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매매하는 예스티라는 거, 지금 보시면 오전 7시 30분이거든요. 장시작 전에 올라갔던 내용인데, 특정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패턴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재료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어떤 신호들에 긍정적으로 잡혔는지 적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오후마다 주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장중에도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 종목들을 뽑아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부한 내용을 실전까지 접목시키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관심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이제 주요한 뉴스부터 해가지고 주요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장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달려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도 달려있고 설명창에도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누르신 구독자님이시라면은 누구나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누르시면은 저희 설문조사 창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져요. 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해놓고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 한 3개 정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 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링크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열기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교재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교재입니다. 전부 다 이제 설문 마치시면은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놨는데, 이제 정말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부터 해서 제가 실전 매매할 때 주요하게 보는 내용들까지 일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실제 매매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도 이런 식으로 예시 차트까지 넣어서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기초 문제들까지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크게 도움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 영상 내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계되는 조건 검색식들 뭐 이런 식으로도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만 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검색식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구독자 2만 명, 3만 명, 10만 명까지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